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음 공부 7번째 영상이고요.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게 결국 깨달아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와도 별 상관이 없고 그냥 자기에 대한 알, 그리고 행동, 실천, 깨달음, 그래서 더 편안해지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음 공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상처가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모순이라던가 판단이라던가 아니면 카르마라던가 그 업의 고리라던가 또는 나름의 방식들, 아마 지난 6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나름의 방식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 구체적인 예시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나름의 방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바이 개인, 말 그대로 사바사, 정말 다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름의 방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자동적 프로세스며 카르마며 업의 고리며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적 모순이며 그런 나름의 방식이며 이런 걸 다 살펴봤어. 살펴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치유, 뭐 아프고 병든 거, 막혔던 거, 답답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고치고 이제 낫게 하고 뻥 뚫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치유인 거죠. 그 치유의 첫걸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mindfulness, 한마디로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이 치유의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신체가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어쨌든 어떤 그 병리적 현상이 있을 때, 아플 때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고 그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는 처치를 하겠죠. 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고 뭐 약물이든 어떤 뭐 시술이든 수술 뭐 뭐든 간에 이제 처치 그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낫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으려면, 아픈 게 나으려면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진단을 잘못하면은 오진을 하게 되면은 그 고통이 이제 더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고통이 오래 지속된다던가 이제 낫지 않는다던가 뭐 또는 뭐 심지어 더 딴 데로 막 전이 된다던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마음은 왜 이런가?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알아차리는 거죠. 이걸 프로이트는 뭐 무의식 세계, 뭐 에고, 슈퍼에고, 이드 하면서 이제 이드의 세계를 되게 강조하죠.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성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뭐 다 과거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봐도 그 꿈은 결국 억눌린 욕망이고 다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욕망들이 이제 꿈으로서 반대로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프로이트식 해석이고 무슨 OED 컴플렉스며 무슨 일렉트라 컴플렉스며 뭐며 무슨 구강기 무슨기 해가지고 어렸을 때 좌절된 그런 성적 욕구, 그리고 이성인 상대 부모에 대한 좌절된 그 성적인 갈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뭐 트라우마 이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하여 그 사람 누구지? 지금 이름 까먹었다. 그 사람 이제 프로이트가 너무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만 이제 과거는 없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다른 이제 학자가 있죠. 지금 그분 되게 유명한데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프로이트 쪽의 이론도 뭐 신봉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존중하는 바이고, 그 프로이트의 반기를 들었어요. 프로이트 한때 교류했으나 이제 그 이론의 한계를 느껴서 나중에 따로 떨어져 나왔죠. 이름 까먹었어. 이름 뭐였지? 아무튼 이제 그분은 이제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두 가지 다 인정하는 바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뭐 과거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뭐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픈 추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어디서, 상처 다 있고, 사람들 사는 거 다 보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되게 평탄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래도 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 저도 제 유튜브에서 뭐 거의 5년 이상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편안한 인생은 아니었거든. 저는 10대가 가장 인생에서 굴곡이 많았던 시기예요. 10대 그리고 20대 초반까지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고 20대 중반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는 그냥 저냥 풀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저냥 풀리고 있는데 제가 제 채널 영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연애 결혼 문제는 노력한 대로 그러니까 인풋한 것만큼 아웃풋이 쭉 나오지 않더라고요. 딴 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애, 결혼, 이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가 안 돼요. 나머지는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돈이면 뭐 직업이면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는 내가 투입한 만큼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심지어 친구도 그래요. 좋은 친구들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었더니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 근데 이제 뭐 연애하게 해주세요. 뭐 배우자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많이 했죠. 근데 뭐 그냥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사람마다 그 영역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그런 카르마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건강에 계속 문제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막 잔병 치레도 많고 뭐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형제 중에 되게 속 썩이는 형제가 있다던가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뭔가 문제가 많다든가 아무튼 되게 사람마다 주어진 카르마가 다 다양해. 그리고 보면은 가족인데 뭐 배다른 뭐 형제라든가 배다른 부모라든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을 파고들면은 별별 말 못할 사연이 없는 집이 없어. 보면은 뭐 아빠가 바람 나가지고 막 뭐 배다른 형제 있고 막 그런 집도 있고 이게 막 뭐 재벌 회장 뭐 이런 사람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만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도 진짜 생긴 거랑 사회적 위신이랑 이런 건 다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뭐 정부가 있어서 뭐 배다른 동생이 있고 알고 보면은 뭐가 어떻고 알고 보면은 뭐 심지어 클로짓 게이인 경우도 있어. 아빠가 클로짓 게이야. 아빠가 이제 이성애자가 아닌 거지. 막 이런 케이스도 있고 진짜 별별 케이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과거의 트라우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과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뭐 우리 집이 이래서야 뭐 나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제 우리 이 영상 시청해 주실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서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다 뭐 하나씩은 다 있어. 사람들이 이제 사회화 돼서 마스킹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상처를 알아차리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이제 자기의 모든 현 상황과 행동과 그런 거에 대한 면죄부로 삼고자 하면 다소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요 과장하지도 말고 쉴드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쉴드도 치지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진짜 팩트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요새 보면 뭐 금쪽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저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어서 그런 걸 수 있지만 이렇게 항상 이제 그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 물론 부성도 있는데 모성이 좀 더 이제 자기 자식이 생기면은 여자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내 새끼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인지가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시던 분들도. 그래서 되게 이제 곡해서 해석하고 우쭈쭈하고 오냐오냐하고 좀 제3자 보듯이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훈육할 땐 훈육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자꾸 이제 과장하고 이렇게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약하고 상처를 받아들이고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그런 상처에 대한 내구성이 정말 없는 나약한 상태로 이제 나약한 식물인간 상태로 애들을 키우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자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마음 공부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이제 그 정도 금쪽이들이 점점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맷집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봐. 왜냐면 되게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쉴드 치면 안 돼요. 막 그냥 있는 그대로 후진 면모를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뭐 반강제적으로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넌 되게 후지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가지고
조금 그때 좀 각성을 많이 했지.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사실. 왜냐면 아무도 그렇게까지 말해주지 않거든요, 보통. 무슨 뭐 미움 살 일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이제 입장이라면 부모가 자녀한테 그 정도 해야 돼요, 사실은. 너 이 행동 잘못됐어. 이 행동 아주 잘못된 행동이야. 남한테 민폐 끼친 행동이야. 따끔하게 혼내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보면요, 이제 그 금쪽이 엄마들이,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영상은 치유의 첫걸음 알아차림이랬잖아. 이제 금쪽이 엄마들이 이 영상을 봐야 한다 생각해. 언제 발끈하는가 잘 봐야 한다니까. 자기 자식과 자기를 동일시하잖아. 그래서 자기 자식이 당연히 이제 응당 혼나야 되고 잘못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발끈해가지고 실드 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냐오냐 해주면서. 그래서 보면요, 그 금쪽이 부모들도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고 이제 애도 비슷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발끈하는 포인트를 잘 봐야 돼. 나는 언제 발끈하는가. 이거는 금쪽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공부하는 우리 평범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도 잘 봐야 돼. 우리는 언제 발끈하는가. 이게 발끈이라는 게 심리 상태가 이게 평온한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울컥울컥 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불편해질 때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메모장 켜가지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언제 발끈하는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감정이 이렇게 됐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정서가 들었다. 이런 거를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이게 메모장에 하던가 아니면 이제 치기 힘들면 요새는 와치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와치 같은 거 녹음 기능 이용해서 와치로 이렇게 녹음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내가 발견했던 포인트가 언제였는지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거든요. 그게 되게 아픈 포인트였는데 그거를 덮어두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찌르면은 그 약점을 딱 찌르면 갑자기 쭉 하고 이제 뭔가 흘러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푹 찌르면 쭉 하고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없는데 언제 발끈했었냐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10대에서 20대 초반이 제일 이제 고난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그 인생 사이클을 보면은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저처럼 좀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장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년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시기나 이런 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온 거죠. 대학교 다닐 때 되게 뭐 고학을 했죠. 나름 고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게 그 학업을 이어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비교하는 마음과 피해의식이 좀 상당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은 왜 그런 게 없냐? 이게 제가 정신승리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지난 아마 다른 영상에서 실컷 다 해보고 깨달은 것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결핍이 있으면 다 채워보라고 말씀드렸죠. 외모 결핍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서 외모를 마음에 들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학력에 대한 결핍이 있다? 학력 채워보고. 저처럼 돈에 대한 결핍이 있다? 그러면 돈을 일단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부유하다, 엄청 고소득자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되게 평범하게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래도 적어도 제가 대학 때는 아마 그런 거지. 그러니까 10대랑 20대 초반까지는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으로 인하여 그런 요소로 인하여 제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교라던가 피해의식이 좀 상당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렇게 막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지 뭐 말을 안 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에 보면 다 유럽 가 있고 동기들 보면 유럽 여행 가고 뭐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나도 유럽 가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돈도 많이 드는데 대학생한테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돈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못 갔죠. 알바하고 뭐 하고 하냐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갔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피해의식이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찌르면은 쭉 하고 나오는 거야. 발끈하게 되는 포인트가 그거였던 거야.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걸 발끈하지 않지. 왜? 정신 승리하는 것을 벗어나서 다 해봤잖아요. 다 해보고 다 치워보고 하니까 별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의 피해의식이라던가 어떤 그런 발끈하는 포인트가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장한 거지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발끈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발끈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게 바뀔 수 있어. 그리고 발끈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발끈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옛날에 발끈했는데 이제 발끈 안 하잖아요.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발끈하게 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씩 소거해가는 거, 그런 쾌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철저히 마주해야 되죠. 아까 지난 6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자동적인 프로세스, 나름의 방식들 이런 거 다 살펴봐야 되고, 피해자 의식, 가련한 빅틈 이런 거, 그리고 자의식이 아주 이제 과한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 공부에 입문하게 된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계기가 뭐였냐면은 제가 전에 사귀던 사람들한테 이따금씩 엄청 과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었어요. 거의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귀던 사람들. 근데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한테 과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까 하고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한 3년 동안 싱글로 지내면서 반추를 해봤죠. 그런 자동적인 프로세스를 다 이렇게 샅샅이 뒤져보면서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 인간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기대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 아닌 타인한테 과하게 기대하고 그 기대대로 행동을 그 상대방이 안 하면 막 화내고 분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따금씩 이제 반복이 됐던 거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되지, 과연 타인은 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저 사람은 내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애초에 왜 그렇다면 나 아닌 타인한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분개할 정도로 기대를 하는가, 기대가 좌절됐을 때 왜 그렇게 기대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타인을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해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좌절되면 그렇게 분개했던 게 아닐까라는 어느 순간 그런 각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었죠. 물론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후로 타인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분개한 적이 없어요. 바로 직전에 사귀었던 사람한테도 그런 적이 없고요. 왜? 이건 내가 억지로 참아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하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 화라는 책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인들이 앓는 병이잖아. 화병. 이제 정식 명칭으로 등재되어 있죠. 화병. 심호흡을 하세요. 1부터 10까지 세세요. 이런 말들 해요. 자, 근데 이거는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죠. 왜? 화가 나는 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너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놀라고 상대방이 상처받고, 그래서 상대방이 널 피할 거기 때문에 넌 점점 고립될 거고, 사회적으로. 따라서 넌 화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심호흡을 한다든가 1부터 얼마까지 세본다든가, 이건 화낼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든가, 인지행동적으로 치료를 통하여 이렇게 생각해서 화를 덜 내도록 해. 이게 요새 자기개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화를 다스리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마음 공부를 하면요, 이런 방편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임시 방편들이 되게 한계가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왜? 화가 그냥 아예 안 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가 아예 안 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화가 이미 나는데 그거를 막을 생각을 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화가 막 나는데 1부터 10까지 세고 앉아있고 심호흡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애초에 화가 잘 안 나면은 그냥 그런 방법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애초에 화가 잘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야. 애초에 화가 왜 안 나냐? 그 근본 뿌리를 바라보면은 애초에 화가 안 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예전 8년 전에는 화가 났었잖아. 근데 이제 직전에 사귀었던 한 3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한테는, 3, 4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한테는 화가 그렇게까지 안 나더라고요. 그 왜 화가 안 나냐? 마음 공부를 했으니까. 마음 공부를 통하여 내 모순과 자동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파악했잖아. 내가 왜 갑자기 상대방한테 화냈는지, 그 사람한테 왜 기대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그 이성 친구를 내 인생에서의 문제 해결을 해줄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런 어떤 카르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니까 그냥 화가 안 나더라고. 화가 안 나고 그냥 상대방을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줄 대상으로 별로 여기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이미 내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예전엔 저는 이제 돈 많은 뭐 돈이 많다기보다는 일단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만났죠. 착하고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현금 흐름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요소였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상 진짜 길어지네. 예전만큼 그렇게까지 뭐 과하게 집착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게 상대방을 내 인생 문제 해결 대상으로 봤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회초년생이니까 내가 좀 돈이 없는 거야. 20대 초중반 이런 여자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초년생이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오빠고 그리고 고학력자고 뭐 그래서 어떤 전문직 자격증이고 뭐가 있어서 좀 돈을 좀 잘 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며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동을 안 하면은 얼마나 이제 분개하고 막 화나게 되고 뭐 그랬던 거지. 그 상대가 있어야 내 인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깨달았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지금은 사회초년생도 아닐 뿐더러 뭐 웬만한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하며 살다 보니까 지금 뭐 별로 인간한테 그렇게 기대해봤자 실족할 일만 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살아가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비합리적인 그런 과한 기대 이런 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치유의 첫걸음이 알아차림이랬잖아. 우리의 자의식도 또 문제예요. 내가 너무 특별하다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생각, 피해의식,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너무 피해자고 내 인생은 이것보다 더 낫게 펼쳐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고 나는 특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야 돼.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자의식 과잉의 문제. 이것도 역시 금쪽이들 부모들을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죠. 내가 너무 특별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애가 이건 좀 특정인 겨냥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어.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 주변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라고 여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쭉 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세상에서 되게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 뭐 당연히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해. 이런 게 딱 깔려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특별하고 나는 뭐 당하고 있고 내가 너무 약자고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한테 더 많은 걸 해줘야 되고 이런 당위적으로 머스트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하면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과도한 기대를 하고 이런 과도한 기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좌절할 일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지독한 사람들은 뭐 소송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막 싸움 걸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 매장시키려고 과하게 정말 지독하게 악랄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또 파국에 이르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한 자의식의 문제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알아채고 벗어나야 돼요. 그 자의식이 과한 사람은요, 우리가 보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일단. 같이 지내기 되게 불편해. 저 사람 너무 세. 저 사람 자의식이 너무 세. 자존심이 너무 세. 같이 있기 너무 불편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자의식이 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의식 과한 사람들은 난 I'm special. 뭐 이런 거. 세상은 나를 그래서 트리트해야 돼. 날 더 대접해줘야 돼. 난 너무 특별한 존재고, 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있고, 자의식 과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보잖아요. 친구로서도 좀 불편해요. 왜? 그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 여러 소셜 활동하면서 자의식 과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보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나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약간 들러리로 만들려고 한다는 느낌? 그래서 남은 그냥 나를 돋보이게 하는 존재일 뿐인 거여서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근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뭐 고민되는 사항이라던가 어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던가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고 남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다. 대화를 독점하려고 하려 든다. 자식이 좀 과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 좀 더 고립되고 이제 그 사람도 다 나름의 방식인 거죠. 사랑, 존중, 인정받고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세련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선을 넘으면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거나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고립이 되고 이런 결과값을 펼쳐지는 거죠.
욕구 충족의 잘못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 공부에서 알아차림, 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우리 7번째 강의가 아주 길어지고 있는데, 7번째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이고,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설명이 길어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강한 정서적 감정, 이런 에너지는요, 담지도 말고, 우리 속에 담지도 막 꾹꾹꾹꾹 담아서 이렇게 쌓아놓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팍 하고 사람한테 막 이렇게 분출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천천히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꾹꾹꾹꾹 담아놓으면 언젠가 폭발하겠죠. 또는 막 이 사람 저람한테 막 이렇게 분출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당황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면서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이제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아닐까? 바라보면서 흘려보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